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재산 환수 작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로 처분해 미납된 벌금, 추징금, 환수 조치에 나선 건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 그리고 토지가 지난달 28일에 공매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캠코에 공매 의뢰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검찰은 공매 의뢰를 왜 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그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 그다음에 추징금 57억 원에 대해서 형을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벌금 같은 경우는 원래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은 벌금뿐만 아니라 이 추징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검찰이 공매 처분을 해서 그걸 이제 추심을 하는 작업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예. 앞서 법원이 2018년 4월에 이 전 대통령 재산 중에 논현동 자택하고 부천 공장 건물 부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추징 보전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공무원이 이제 뇌물을 받았을 때는 그 뇌물로 받은 거를 이제 몰수를 해야 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범죄가 발각이 되고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장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빼돌렸을 때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하지 마라라는 이제 강제 조치가 추징 보전이고요. 민사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압류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사저의 최저 입찰가를 보니까 111억 2,600만 원이 넘습니다. 1차 입찰 기간이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인데 일단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이게 공매라고 하는데 이게 공매와 경매를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국가에 있는 체납금들을 이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데 근데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와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최저 입찰가를 정해서 그거에서 경쟁을 붙여서 응찰을 시키고요. 거기서 가장 높은 가격을 응찰한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당하다는 배경이 뭡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전두환 추징 지금 문제하고 아주 오버랩되는 대목이긴 한데 네네. 지금 이 재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인과 함께 절반씩 나눠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절반 정도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는 건 처분해도 어쩔 수 없다. 네네네.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닌 이 부인에 대한 절반의 재산은 보전해 달라. 이건 건드리지 말아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실은 전두환 씨 재산 처분 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것을 이제 집행 가능한 것일까? 예. 법적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현행법에서 이건 어떻게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몰수와 벌금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근데 2013년에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무원 뇌물 범죄로 얻어진 수익 같은 경우를 제3자가 그걸 알고 취득을 했을 때는 제3자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때도 그 며느리 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며느리가 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왜 집행을 하느냐라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며느리도 이 불법 재산이라는 걸 알고 취득했다라고 해서 이 압류가 부당하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 원이 그리고 추징금도 57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지금 벌금만 봐도 이 사저의 그 입찰가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만약에 이걸 공매로 넘겼을 때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면
그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벌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걸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환영 유치라고 해서 노역장 유치에 처할 수, 그러니까 노역을 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이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노령인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이 자택 말고도 나머지 부천에 있는 공장이나 부지에 대해서도 아마 집행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나머지 있는 숨겨져 있는 차명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반 대중이나 국민들께서 이제 바라보시기에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관련 건도 마찬가지인데 재판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고 선고도 이미 네. 나온 상황인데 재산 환수나 이런 것들은 어떤 뭐랄까요 시간은 한참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게 그렇죠. 조치가 안 취해졌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를 해보면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빨라지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최서원 씨가 가지고 있었던 뭐 빌딩에 대해서도 보존 조치가 일찌감치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빨라지는 건 사실인데 국민적 눈높이로 본다면 체감하기에는 더디다 이런 느낌이 있긴 있죠. 예, 예. 하지만 이제 법적 절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예. 어쩔 수 없는 대목인데 오히려 얼만큼 집요하게 전체 금액을 환수해내느냐 예. 이게 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두환 추징금도 결국은 다 미납으로 남지 않겠는가? 예. 이제 절반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걸 못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못 이제 추징해내고 그 이유는 하나 이제 법적인 방어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혹시 의심컨대 은닉 재산이 있는데 예. 발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대목은 시간이 이만큼 공권력이 느리다면 그 사이에 은닉 재산이 삼자 명의로 다 분산된다면 예. 나중에 못 찾아내는 거 아닌가. 찾아내도 손쓰기에 늦은 것 아닌가.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권력은 조금 더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은닉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야 될 것이고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은 다 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안 내겠습니까? 평생 따라다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세금, 벌금, 추징금, 예. 과태료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냥 우리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잘 산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정사회가 요즘 화두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공권력이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이슈큐브에서 살펴봤는데요.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식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